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여러분 조금 긴장감을 낮추셔도 돼요. 좀 쉬운 거 할게요. 물론 지금 설명드리는 게 선생님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공부 끝내주세요. 공식을 암기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책을 보시면서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 바로 교류 전력이야. 자, 무슨 전력? 교류 전력. 직류 전력은 워낙 간단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게 특별히 없어요. 근데 교류 전력은 상황이 다르죠. AC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파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1차 때 여러분께서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셨어요. 엄청 잘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좀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교류 전력이에요. 근데 먼저 단상의 교류 전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건 아니고 여러분 복습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류 파트에서 전력이다 라고 하면 크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3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효 전력이라고 하죠. 유효 전력. 유효 전력, real power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힘, 일을 할 수 있는 파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효 전력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은 쓰는데 일을 못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 그걸 뭐라고 한다? 피상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류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전력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유효 전력을 기호로 P라고 나타낼게요. 무효 전력을 저는 기호로 PR이라고 할게요. 피상 전력을 apparent power라고 하죠. PA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요 아래 첨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하고 저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하나의 시그니처죠. 중요한 건 단위가 중요하죠. 그럼 유효 전력의 단위가 뭡니까? 와트. 무효 전력의 단위가 뭐예요? 바. VAR.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의 단위가 뭐예요? 볼트, 암페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여러분 뭐가 돼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접도를 붙이면 만약에 킬로를 붙이면 킬로와트, 킬로바, 킬로 볼트 암페어 또는 메가를 붙일 수도 있죠. 아니면 안 붙일 수도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2차 실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단위만 보더라도 뭐를 알아야 돼? 얘가 무슨 전력을 나타내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 쉽다고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쉬운 얘기를 제가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강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무효 전력은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얘는 종류가 뭐가 있다? 몇 가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상 무효 전력이 있고요. 하나는 진상 무효 전력이 있죠. 그럼 지상 무효 전력은 왜 발생하냐? L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진상은 바로 C, 정전 용량 또는 콘덴서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진상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상 무효 전류, 지상 무효 전류, 전력이라고 할게요. 진상 전력 통일할게요. 지상 무효 전력, 진상 무효 전력. 그러면 이 지상이다, 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상차가 몇 도 차이 나는 겁니까?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에 비해서 위상차가 90도 난다는 겁니까? 누구죠? 이게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이었으면 이거 대답 참 재밌었을 텐데 누구죠? 어떤 분들은 전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전압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90도의 위상차가 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유효 전력과 각도가 90도 빠르거나 늦거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다? 유효전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 무효전력, 진상 무효전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각도 90도, 우리가 허수 J를 많이 쓰죠. 허수 J를 많이 써요. 그래서 J의 PR 이렇게 하면 무효전력이 돼요. 무효전력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사에서는 지상을 플러스로 둬요. 지상을 뭐로 둔다고요? 지상을 플러스로 두고요. 진상을 마이너스로 둡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부하는 여러분 뭐예요? 전동기죠. 네, 대부분의 부하는 뭐라고요? 예, 전동기라고 여러분께 정말 많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9천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그럼 9천만 킬로와트 중에서 아무리 못해도 60% 이상이 다 뭐예요? 동력부하죠. 그럼 동력부하라는 게 뭐예요? 전동기 아닙니까? 그럼 전동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코일이 들어가 있죠. 그럼 코일은 지상 성분이에요? 진상 성분이에요? 그렇죠. L 바로 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부하가 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이 많아요? 여러분 진상이 많겠어요? 진상은 여러분 없어요. 많은 게 여러분 더 기준이 되니까 플러스로 둔 거야. 많은 걸.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뭐로 둔 거야? 예, 진상으로 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친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바로 그쵸, 콘덴서. 지금 콘덴서다라고 해서 입으로 예, 웅얼 하셨다면 그분 최고 실력 있는 거예요. 예, 콘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가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더라. 그러면 피상 전력은 개념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뭐 벡터 표현하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제2의 PR이죠. 근데 이제 무효 전력은 사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더라. 이랬든 저랬든 그 피상 전력의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이었죠. 이게 피상 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친구들을 페이지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얘가 유효 전력이라고 할게요. 얘가 유효 전력. 그리고 얘가 무효 전력이라고 할게요. 위상차가 몇 도? 90도. 그러면 피상 전력은 얘와 얘의 합이죠. 아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때 요 세타. 그럼 요 대각선의 길이가 뭐예요? 피상 전력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떤 전동기가 있다 이거. 근데 그 전동기의 출력이 60kW짜리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전동기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6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동기의 출력이 60kW다라는 것은 60kW만큼의 유효 전력을 소비하는 친구다라는 의미고요. 역률이 얼마다? 0.6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0.8이죠. 그러면 이 전동기가 소비하는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P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하든지 또는 피상 전력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죠. 2차 실기 공부하면서 이 공식 모르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 풀 때마다 막혀요. 얘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니까 좀 어려워 보이나요? 좀 더 쉽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표현할 때 자, 얘가 유효 전력이라고 할게요. 얘가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직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빗변의 길이를 피상 전력이라고 하고 얘를 각도 세타라고 할게요. 자, 이때 탄젠트 세타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P분의 PR이죠. 그럼 여기서 PR을 구하면 P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 나오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빗변 PA분의 높이 P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PR을 구하면 PR은 P상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더라. 유효분의 크기가 있으면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고 P상전력이 기지값이면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얘가 어색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여기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 단상에서 유효전력 어떻게 해요? VI 곱하기 코사인 세타 와트. 이거 참 공식 많이 외우셨죠. 그 다음에 무효전력 어떻게 구해요? VI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P상전력 뭐예요? VI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요 VI가, 여기 VI가 무슨 전력입니까? P상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유효분이죠. P상전력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뭐다? 무효분이다라는 거예요. 무효전력. 내내 같은 식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거고요. 이걸 다르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삼상이라고 할게요. 삼상 교류전력. 크게 어렵지 않죠? 앞에다 뭐만 써주면 돼요? 루트 3만 써주면 되죠. 루트 3,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앞에 루트 3이 붙는 순간 몇 상? 3상에 대한 전력이 된다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전력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역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뭐라고요? 역률이요. 우리가 역률이라는 것을 영어로 이제 파워 팩터라고 하죠. 역률에 대한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P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B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친절하게 여기다 이름을 붙인다면 내가 사실 궁금한 건 어떤 전동기가 있어, 어떤 부하가 있어. 그 부하의 역률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P상전력이란 건 뭐냐? 이 부하가 공급받는 전력, P상전력에 대한 그 중에서 부하가 유효하게 사용하는 전력, 유효전력. 그 B를 뭐라고 한다? 역률이라고 한다. 그럼 P상분의 유효분이야. 이걸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전력공학 또는 회로이론 때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빗변이고 얘가 높이죠.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 높이, 빗변이죠. 그럼 직각 삼각형에서 여러분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 아닙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여기서는 빗변이 얘가 빗변이죠. 빗변분의 밑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P상분의 유효분. P상분의 유효분의 개념이 역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역률은 높은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은가요? 네, 높은 게 좋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1인 게 가장 좋죠. 그럼 코사인은 이 세타가 몇 도일 때 1입니까? 0도일 때 1이죠. 이 세타가 0도일 때 가장 좋다라는 거야. 그럼 이 세타가 지금 얘가 딱 붙어야 좋다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가 있어요. 근데 이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역률이 떨어진다 이 얘기고요. 이 세타가 붙으면 붙을수록 좋아진다. 그리고 딱 붙으면 역률이 1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얘가 각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기가 답이죠. 무슨 전력 때문에 그래요? 무효전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전력 때문에 여러분 역률이 저하가 되는 거다. 그럼 대부분의 부하는 무슨 부하? 지상부하. 그럼 지상 무효전력을 소비하니까 이 각도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벌어지면서 많은 P상분을 공급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요 지상 무효분이 문제네.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J의 PR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반대되는 성분 뭐예요? 네, 바로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 진상 무효 전력 공급하는 걸 마이너스 J의 PR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부하의 지상 무효분에서 콘덴서 용량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크기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얘가 60이라고 할게요. 근데 콘덴서를요 60짜리에 달았어요. 그러면은 완전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럼 무효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역률이 1이 되는 거죠. 즉 역률 개선 시에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부하의 지상 무효분을 줄여준다라는 거야. 뭐를 공급해서?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그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우리가 복잡한 이제 계산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콘덴서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계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헷갈려요. 근데 반대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어떤 계산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이죠. 이것분의 유효 전력 P인데 얘는 건들지 말자 이거지. 얘는 건들지 말고 얘를 한번 볼게요. 요 PR, 얘가 무효 전력인데 부하의 무슨 무효 전력? 지상 무효 전력이다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하의 지상분이 얘가 점점 커져.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역률은 저하되게 돼 있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분을 줄여주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지상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를 공급하는 거야?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같은 개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부하의 무슨 분이야? 부하의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돼요. 지금 모니터 보시면서 아이고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수험생분들도요. 저하고 함께 같이 해주셔야 돼요. 부하의 지상 무효분을 줄여준다라는 거야. 포인트가. 부하의 뭐를 줄여준다? 지상 무효분을 줄여준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정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한번 리얼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과 좀 연관을 지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정도 배우셨다고 가정하고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압기가 있다고 할게요. TR. 변압기 용량이 100kVA라고 써 있어요. 변압기 명판에 연속 전격 100kVA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측에 부하를 달았어요. 부하를 달았는데 자, 어떤 전동기를 달았다고 할게요. 부하. 그 부하가 60kW짜리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부하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뭐 얼마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부하를 달았어요. 근데 그 부하가 30kW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잠깐만 지울게요. 지금 부하가 두 개가 있죠? 1번 부하와 2번 부하. 부하를 제가 두 개를 달았어요. 그럼 몇 킬로와트짜리하고 몇 킬로와트짜리 달았어요? 60, 30 더하면 설비 용량이 얼마입니까? 90킬로와트죠. 근데 변압기 용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100kVA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역률을 따져봐야 돼요. 그랬더니 너 역률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야. 물어봤더니 저는요 코사인 세타 1이 저는요 역률이 0.6이에요. 너는 역률이 얼마짜리니? 저요? 저도 역률이 0.6인데요? 라고 한 거야. 이 변압기 이제 뒤로 자빠지는 거지. 왜 그러냐? 지금 용량이 다르더라도
얘가 역률이 0.6이고 얘가 역률이 0.6이잖아요. 그럼 합성 역률 얼마 나와요? 합성 역률 0.6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부하의 종합 역률이 0.6인 상태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변압기의 출력은 누구와 비례합니까? 그렇죠. 부하의 역률에 따라 달라지잖아. 지금 변압기 용량은 100kVA이지만 부하의 역률이 0.6이에요. 종합 역률이.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0.6을 곱해봐요. 100kVA. 즉 피상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하는 거죠. 그럼 피상전력에다가 역률 곱하면 유효전력의 단위가 나오죠. 여태까지 지금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이러한 컨디션에서 낼 수 있는 이 변압기의 최대 출력은 60kW가 맥스다라는 거지. 허허. 지금 부하가 60 더하기 30 얼마예요? 90이죠. 이미 용량 초과했네.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 과부하예요. 지금 이 상태가 왜? 역률이 너무 높아요? 낮아요? 역률이 너무 낮다더라. 그러면 최소한 얘가 60kW고 얘가 30kW야. 그럼 이거 더하면 여러분 유효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90kW죠. 그럼 아무리 못해도 이 변압기가 출력을 얼마까지 내줘야 돼요? 90kW까지 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100kVA짜리가 여러분들 90kW만큼의 출력을 내려면 이 부하의 역률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요. 혼자서라도. 예, 역률이 0.9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0.9를 곱해봐요. 100에다 0.9를 곱하면 90kW까지가 되는 거죠. 이만큼의 출력을 낼 수 있죠. 그러니 이 부하들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역률이 0.6이야, 현재. 근데 이 역률을 0.9까지 개선하고 싶어. 그때 등장하는 구원투수. 두둥 하고 나와야겠죠. 바로 전력용 콘덴서, 스테이릭 콘덴서. 그리고 이때 콘덴서를 설치하면 되는데 그 콘덴서의 용량이 궁금하다. 그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이 Q는 P에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다라는 거지. 여기서 P가 부하의 용량이죠. 얘하고 얘를 더한 얼마? 90kW.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죠. 그럼 0.6분의 0.8 들어가면 되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죠.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에 자승하면 나오겠죠. 이런 지엽적인 계산은 제가 도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시니까. 그 다음에 보통 콘덴서의 용량하면 우리가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로 1차 때 이렇게 많이 썼죠. 자, 근데 2차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표기해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원래 콘덴서라는 것은 무슨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라고 했어요?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럼 무효전력이야. 기본이 무효전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콘덴서 용량이 지금 뭐로 써 있어요? 피상전력으로 쓰여 있죠. 전혀 상관없죠. 왜요? 여러분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콘덴서는 유효분을 다뤄요? 안 다뤄요? 안 다뤄요. 그러면 피상전력과 무효전력이 같아진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기기의 어떤 전력 설비, 그 기기의 용량을 나타낼 때 보통 피상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킬로볼트 암페어로 썼던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써도 되냐? 킬로바.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 실제 전기 산업기사, 전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콘덴서 용량을 언제는 킬로바로 냈다가 킬로볼트 암페어로 냈다가 언제는 킬로바로 냈다가 예. 출제자 마음입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콘덴서 용량 이걸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요 내용이 있어야 돼. 바로 얘는 뭐다? 진상 무효전력이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50 뭐 킬로바가 나왔어. 또는 250 킬로볼트가 나왔어. 그럼 이 250이라는 숫자는 뭐다? 진상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